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꼬마 철학자 두발로, 지은이는 신광철, 한국학연구소장입니다. 이 책은 어린 왕자처럼 어른을 위한 우화입니다. 들길을 따라 두발로 박사는 끝없이 걸었다. 키 작은 풀들이 들어찬 들판에는 나무들도 이따금 서 있었다. 두발로 박사는 연구소를 나와 며칠째 걷는 중이었다. 두발로 박사는 맨발이었다. 어깨 위에는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연구소를 나와서 처음으로 만난 앵무새인데 같이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한 토토새였다. 걷지만 말고 쉬었다가 길을 걷고 있는데 들판에서 소리가 났다. 풀밭에 핀 꽃이었다. 빨간 꽃이었다. 정말 예쁜 꽃이었다. 두발로 박사는 몸을 낮춰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댔다. 키가 작은 꽃과 이야기를 하려면 몸을 낮춰야 한다. 몸만 낮춰서는 안 돼. 대화할 때는 마음의 높이를 먼저 맞추어야 하는 거야. 두발로 박사는 빨간 꽃의 말에 조금은 당황해서 엉거주춤 대답했다. 너도 나와 같이 인생의 반란을 꿈꾸고 있구나. 자신을 이 세상에 세우는 일이 반란이지. 너는 인생을 홀로 서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나는 수평의 들판에서 수직으로 일어서는 것이 반란이지. 홀로 서기를 위해서만은 아니야. 빨간 꽃의 말에 두발로 박사가 조그마한 소리로 이의를 제기했다. 나는 여행을 하는 건 맞지만 우리 엄마가 내게 남긴 편지를 보고 떠날 결심을 한 거야. 그 편지에 사람들은 어느 별에선가 착하게 산 보답으로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지구 여행 티켓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태어난 것은 축복인 셈이지. 상품으로 받은 것이 지구 여행권이고 그것이 바로 탄생이야. 우리는 지금 지구를 여행하는 중이야. 세상의 모든 엄마는 자식의 여행을 위해 몸을 빌려준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모든 엄마는 여행 안내자인 거지. 슬퍼할 시간에 여행을 더 많이 하라고 하셨어.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 세상을 둘러보아야 한다고 했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껴야 한다고 했어. 나무는 원래 그런 거고 너는 왜 이 세상에 너를 세우려 하지? 두발로 박사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산다는 건 내 키만큼 내 주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야. 생각해봐. 초록의 풀에서 빨간 꽃은 반란이야.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행도 반란인 셈이지. 그렇지만 그 반란은 아름다운 반란이어야 해. 아름다운 반란이란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지.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어. 왜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거든. 행복을 바라볼 줄 아는 눈, 그리고 아름다움을 찾아낼 줄 아는 눈은 누구에게나 있어. 긍정이란 말 알지? 긍정은 이성의 온기를 담은 거야. 이성은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이잖아. 거기에 따뜻함을 담으면 긍정이 되는 거지. 사람의 피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온도거든. 그만큼의 온도가 세상을 이해하는 온도야.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행복하다는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해봐. 세상을 이해하는데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 세계 일주를 해서 성자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지. 머무는 자가 깨닫고 걷는 자는 경험을 얻는 거야. 그래서 깨달으려는 자는 면벽을 하는 거지. 면벽은 깨닫기 위하여 벽만을 바라보고 수행을 하는 거야.
크게 깨달은 사람이 면벽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지. 성자는 한자리에 머무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성자들은 한 곳에 앉아서 생각하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또 다른 우주가 들어있거든. 빨간꽃과 이별하고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는 걸었다. 걸어도 들판은 끝이 없었다. 길이 끝나 새로 길을 만들며 가야 했다. 숲을 헤치며 가는 길에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서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망부석 같기도 했다. 두 발을 땅속에 묶고서 움직이지 않았다. 두발로 박사는 궁금해 다가가서 물었다. 나는 나무가 되고 싶어서 서 있는 거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루어진단다.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려는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뿐이란다. 흙을 파고 자신의 두 발을 땅에 묻고 서 있는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찌 보면 벌을 받는 자세 같았다. 아저씨는 죄를 짓고 벌 받는 게 맞아. 토토새는 자신 있게 말했다. 두발로 박사가 말을 끊었다. 아저씨는 얼마 동안 이렇게 땅속에 발을 묶고 서 있었어요? 나는 이제 한 달이 넘었단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는 나무가 될 거야.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은 확신에 차 있었다.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아저씨,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단다. 간절하게 소원하면 이루어진단다. 아저씨는 언제 나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어쩌면 1년이 걸릴지도 몰라.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을 이루는 것은 힘든 거야. 쉬우면 누구나 그렇게 되었을 테지. 그렇지만 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실행하는 사람은 없지. 아저씨, 여행하다가 다시 찾아올게요. 나무가 되어 있으면 내가 물도 줄게요. 그래, 고마워. 사람은 산만큼은 아름다워져야 하는 거야. 아니면 산 세월만큼 깊어지든가.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여행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거야. 여행은 새로운 시선을 갖기 위해 떠나는 거야. 눈 하나를 더 갖는 거지. 세상이 달라 보이니 눈 하나를 더 갖는 거야.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가슴에 깨달음의 큰 돌덩이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야. 돌아오기 위하여 떠나는 것이라고 했잖아. 떠날 때의 자신과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의 또 다른 자신이 만나는 거지. 그때 깨달음의 천둥 소리는 아닐지라도 아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시간을 낭비하지 마. 사람은 미완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산다는 건 완성을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이어야 하는 거야. 완성의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마.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살아있을 때 살아야 해. 산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지. 인생이 지루하다면 죽어도 좋아.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두발로 박사는 주머니에서 로페시를 꺼냈다. 로페시는 연구소에서 만든 로봇이었다. 두발로 박사는 로페시를 불기 시작했다. 로페시는 실패한 로봇이라 고무풍선같이 입으로 불어야 했다. 두발로 박사는 힘껏 불었다. 둘이 올라탈 만큼 커졌다. 로페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말로 하지 않아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두발로 박사는 사랑이 뭔지 알아? 정신없이 날아가고 있는 하늘에서 토토새가 갑자기 물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아직 몰라. 사랑은 주는 거래. 세상을 가장 많이 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요양소야. 늙으면 찾아오는 그곳에 나이 든 사람들만 있거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그랬어. 산 만큼은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야. 끝남이 할머니는 가난해서 여행 한번 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감옥은 가난이란다 라고 말했을 때 토토새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끝남이 할머니가 가난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버스나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고 했다. 끝남이 할머니는 이런 말도 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란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는 것이 가난이란다. 그 끝남이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에게 자주 하는 말이 사랑은 주는 거야 라는 말이었다. 로페시는 갑자기 사막에 불시착했다. 주머니에서 꺼낼 때부터 지금껏 날아오면서 잘 작동했다가 갑자기 힘을 잃고 불시착한 것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물 흐르듯이 물결처럼 바람에 움직였다. 키 큰 선인장도 멋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선인장이 말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니? 두발로 박사는 엄마의 편지를 떠올리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어느 별에선가 착한 일을 한 상품으로 지구 여행 티켓을 받고서 지구를 찾아온 거라고 했어. 지구에 사는 모든 것들은 여행 중이라고 했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리고 흐르는 물도 모두 지구를 여행하고 있는 셈이지.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배우려 하지만 선인장 너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을 거야. 태어난 것들은 태어나는 이유가 다 있는 거랬어. 선인장은 힘없이 말했다. 너희들은 세상을 모르는구나. 너희처럼 자유롭게 배부른 것들은 모르지. 세상은 견디는 거야. 극한을 견뎌내는 거지. 모래바람과 따스한 햇빛,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 왜 견디지? 토토새가 삐진 목소리로 물었다. 극한을 견뎌봐야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것이거든. 지나친 고행은 몸만 피폐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중도가 있는 거지. 토토새는 요양소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선인장에게 말했다. 내가 요양소에서 배운 것 중 이것 하나는 잊을 수 없을 거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랬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꽃에 물을 주면서 혼자서 노래도 불러주고 웃어도 주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었지. 한데 그 할머니가 행복해 보였어. 그래서 내가 물었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꽃에 노래를 불러주고 웃어주지요? 라고.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풀과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사람은 웃음으로 꽃을 피우는 거야. 웃음은 하늘의 마음을 배워온 얼굴이라고 하셨어. 사람이 하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웃음부터 배우라고 하셨지. 두발로 박사는 감동했다. 꽃이 피어 있는 만큼 지구는 그만큼 아름다워졌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를 토토새는 많이 들어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세상이 그만큼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세상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착한 마을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살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을 배웠다. 낙타가 멀리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한 마리가 아주 천천히 같은 보폭으로 서두르지 않고 다가왔다. 넌 어디서 오는 중이니? 선인장이 낙타에게 말했다. 저쪽 사막에서 오는 중이야.
낙타는 모래 언덕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사막에서 어떻게 사니? 물도 없는데. 나는 몸속에 오아시스를 갖고 있단다. 토토새의 물음에 낙타가 말했다. 너는 좋겠다. 우리는 오아시스를 찾아가는데 몸에 오아시스를 갖고 있으니. 그렇지만은 않아. 남들이 볼 때는 혹이란다. 내게는 오아시스지만. 낙타는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려 했다. 너는 왜 머물지 않고 떠나려 하니? 토토새가 물었다. 머물면 기다림을 배우게 되거든. 기다림은 내게는 죽음과도 같아. 사막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에는 현실이 너무 긴박해. 선인장은 잘 버티는데? 토토새가 이의를 달자. 나는 행동하는 전사거든. 기다리지 않고 희망을 찾아가는 편이 더 큰 기쁨이지. 기다리는 것은 반달 같은 거야. 무모한 것이지.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거든. 기다리는 것은 주어지는 대로 받아야 하는 손님이지만 찾아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주인이 될 수 있지. 기다리는 것은 무모한 거야. 인생이란 찾아가는 거야 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포기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곤 낙타는 천천히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같은 보폭으로 걸어갔다. 선인장이 떠나가는 낙타를 바라보며 슬픈 얼굴로 말했다. 저마다의 입장이 아주 다르구나. 인생은 깊어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수박 겉핥기처럼 떠돌기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 그때 노을을 등지고 늑대들이 나타났다. 늑대들은 거칠고 빨랐다.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늑대들은 전혀 기죽지 않은 모습으로 번개처럼 다가왔다. 토토새는 두렵다며 얼른 자리를 뜨자고 했다. 선인장은 괜찮다며 타일렀다. 늑대들은 순수한 것에게 공격을 가하지 않아. 너희들은 순수한 족속이거든. 혼자 살다 보면 순수해지는데 순수해지면 순수한 것이 보이지. 선인장이 늑대들에게 이야기했다. 얘네들은 너희들과 같은 순수한 족속이야. 서서 사는 동물은 거짓말을 잘 하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 서서 사는 동물은 무서워. 그 중에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 하늘에 빳빳하게 허리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부터가 거만스럽거든. 그리고 사람에겐 살기가 느껴져. 그런데 너에게서는 식물 냄새가 나네. 식물들은 하늘을 향해 서 있어도 순해 보이지. 한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 무리 중 두목인 듯한 늑대가 두 발로 박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너의 얼굴에 걸친 것은 뭐니? 두 발로 박사는 커다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걸 쓰면 잘 보이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잘 보여. 사람은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걸 쓴다고 잘 볼 수 있을까? 나는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눈을 감으면 보이는데 진짜로 멀리 있는 것들은 눈을 감아야 보이는 거야. 어두워지자 별이 더욱 반짝거렸다. 순수한 것들은 어두워지니 더 빛나는구나. 늑대들도 선인장도 이별을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두 발로 박사는 주머니 속에서 로페시를 꺼내 입으로 불기 시작했다. 바람을 불어넣자 로페시는 두 발로 박사와 토토새를 태우고 허둥대며 날아갔다. 두 발로 박사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은 사막과는 다른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을 가보고 싶었다. 로페시는 행복이 퐁퐁 솟는 그런 곳으로 안내했다. 로페시가 안내한 곳은 말 그대로 행복이 퐁퐁 넘치는 퐁퐁섬이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섬이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아이들에게 남자 어른은 모두가 아버지였다. 그리고
엄마는 하나뿐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10살의 핑그레는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는 도리어 신기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퐁퐁섬의 인사법이었다. 어떻게 아버지가 여럿일 수가 있지? 두발로 박사의 물음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핑그레는 말했다. 우리 엄마의 남편은 이 섬에 사는 모든 어른 남자야. 말도 안 돼. 두발로 박사는 자신도 모르게 크게 소리쳤다. 모든 어른 남자는 모든 어른 여자가 부인이거든. 두발로 박사는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핑그레는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가 놀라는 모습이 도리어 이상하다며 반문했다. 엄마와 아빠는 한 명뿐이지.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사랑해야 하거든. 두발로 박사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핑그레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 어떻게 너희는 한 여자가 한 남자만 사랑할 수 있니? 모두가 친구고 애인이고 사랑해야 외로운 사람이 없는 거야. 너희 나라의 사랑법은 정말 이상한 사랑법이다. 두발로 박사는 이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핑그레의 말도 맞았다. 그럼 여기에는 고아가 없겠네. 아버지들이 도와주니까. 토토새가 신기한 듯 물었다. 고아가 뭔데? 고아는 엄마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이야기하지. 두발로 박사가 설명해 주었다. 그럼 고아가 있을 수가 없지. 아버지가 아주 많으니까. 그럼 먹고 자는 것도 다 같이 하겠네. 그렇지. 없으면 다 같이 굶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하지. 그럼 여기서는 싸움도 없겠네. 토토새가 말했다. 그렇지는 않아. 의견 다툼이 있거나 감정 싸움을 하곤 하는데 곧 화해하지. 싸움이 길어지면 추장이 불러 화해를 시키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풀어주지. 그래도 안 풀어지면 어떻게 해? 토토새가 물었다. 아주 간단해. 남자가 삐졌을 때는 여자들이 단체로 몰려가 간지럼을 태우지. 여자들이 삐졌을 때는 남자들이 몰려가 간지럼을 태우고. 그러면 풀어져. 우리 퐁퐁섬에서는 외지에서 누군가 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징조로 보거든. 축제를 열어서 다 같이 기뻐하지. 그날 저녁이 되자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는 축제장으로 안내되어 한판 놀이가 시작되었다. 마을의 젊은 남녀들이 나와 불을 가운데에 두고 돌며 발을 구르고 힘찬 몸짓으로 아주 힘찬 춤을 추었고 노인들은 막대기로 땅을 치며 흥을 돋워주었다.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는 젊은이들 틈에 끼어 춤을 추었는데 신나는 놀이였다. 발바닥이 얼얼할 만큼 뛰며 춤을 추었다. 축제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을 벗어서 불 속에 집어넣었다. 모두 발가벗은 모습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상하더니 곧 자연스러워졌다. 두발로 박사만 혼자서 옷을 입고 있어서 도리어 이상해 보였다. 그러나 차마 벗을 수가 없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토토새가 핑그레의 어깨 위에 앉으며 말했다. 저건 너희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그리고 마을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몸에 걸쳤던 모든 것을 벗어 태우는 거야. 근심 걱정도 사라진다고 우리는 믿지.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는 정말 행복하게 마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핑그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마을 사람들도 한 명씩 꼭 안아주며 여행을 잘 다녀가라고 기원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발로 박사가 안아줄 때마다 고마워했다. 두발로 박사가 로페시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절을 했다.
이번엔 가장 가난한 나라를 구경하고 싶었다. 늘 그렇지만 고무풍선이 바람이 다 빠져 땅으로 떨어지듯 엉거주춤한 착륙으로 허름한 마을에 도착했다. 이들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무도 없는 삭막한 곳에 집들이 엉성하게 지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못 먹어 말라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이곳에는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사람도 있었다. 눈을 감고 움직임이 없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끄러운 거리에서도 그 사람은 변함이 없었다. 저 사람은 뭘 하는 걸까? 토토새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먼저 말했다. 토토새의 말에 길을 안내해주던 친구 다바람이 말했다. 다바람은 마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난 친구였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순진한 눈이 매력적이었다.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참선이라는 것을 하는 중이야. 여기서는 요가라고 하기도 하지. 눈을 감고 저렇게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중에는 자신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수가 있대. 산다는 건 바람 속을 걸어가는 거래. 산다는 건 바람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람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랬어. 토토새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요양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준 이야기야. 사람은 간절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래. 저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 태어났는데 잊고 산다고 했어. 어쩌면 저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몰라. 두발로 박사와 다바람이 거리를 걷는데 아이들이 두발로 박사에게 손을 내밀었다. 구걸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당당했다. 빌려준 돈을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받았다. 두발로 박사의 당황한 표정을 읽은 다바람이 이야기해 주었다. 이곳에서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부자도 선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받는다는 것은 거지가 부자에게 선행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되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서로 고마워하는 것이 참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했다. 이곳에서는 부자만큼 거지도 당당했다. 다바람이 강가로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를 안내했다. 그곳은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곳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해 몸을 씻거나 먹기도 했다. 나무를 쌓아놓고 시신을 올려놓고는 태웠다. 그 재는 강물에 뿌린다고 했다. 왜 땅에 묻지 않고 태울까? 화장한 후에 이곳 강물에 뿌려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거든. 왜? 이 강은 성스러운 강이니까. 이 강은 왜 성스러운 강이야?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강이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강을 성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거야. 두발로 박사는 다바람과 강을 구경하고는 다른 곳을 떠올렸다. 세상은 가는 곳마다 달랐고 신기했다. 사는 방법도 생각도 달랐다. 하지만 모두가 금방 친해질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습을 갖고 있었다. 여행이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토토새가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여행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도착해 그곳의 삶을 이해하는 거야. 여행은 눈이 바쁜 게 아니라 가슴이 바빠야 하는 거지. 토토새의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는 지금 여기이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고 미래만을 생각해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행 기간에 만난 사람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가장 뜻깊은 순간이 지금인 만큼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번엔 오랫동안 날았다. 로페시가 힘들 텐데도 계속 날고 있었다. 공장 굴뚝들이 보였다. 그 중에 제일 큰 공장으로 들어갔다. 목재 나무들과 천과 종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두발로 박사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모두 모여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모여 있었다. 신나는 공장이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니? 바다 건너에서요. 하늘을 날아서 왔어요. 장난감을 만들던 털보 아저씨가 물어보자 토토새가 대답했다. 너희들이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도 돼. 내가 줄게. 두발로 박사는 많이 갖고 싶었다. 토토새도 더 많은 것을 집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게 욕심내지 않아도 돼. 있는 동안 가지고 놀다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가면 된단다. 사람의 손을 두 개만 만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단다. 한 손은 비워두라는 것이다. 물건을 쥔 손은 구속이고 빈 손은 자유란다. 손이 비어있을 때가 자유인 때지. 그래야 진정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거든.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는 조금 부끄러웠다. 그래도 욕심을 버리기에는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아저씨는 정말 좋겠어요. 생각한 것들을 모두 장난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일이 있거든. 나는 그 중에서 장난감 만드는 일을 잘할 뿐이야. 집에 가면 내가 잘하는 일이 별로 없지. 빵을 만들거나 요리를 하는 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더 잘하고 옷을 만드는 일도 아내가 더 잘한단다. 그 일들이 장난감을 만드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 아이를 보살피는 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지. 여자들이 중요한 일을 많이 한단다.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지 몰라서 그래.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일이 있단다. 그것을 빨리 찾으면 되는 거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것을 찾지 못할까요? 그건 간단해. 욕심 때문이지. 마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면 들리는데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욕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야. 욕심이 뭔데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지. 마음 그 안에서 원하는 것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밖에서 보이는 것을 먼저 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거지.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데요? 두발로 박사는 꼬치꼬치 물었다. 돈, 권력 같은 거지. 사람들은 그걸 가지면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거든.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인 줄 사람들은 몰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죠? 두발로 박사가 물었다. 인생을 춤추게 해야 하는 거야. 이번엔 어촌 마을에 도착하고 있었다. 바다가 보이고 배들이 점점이 떠 있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육지로 나르고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일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구경만 하고 제법 큰 아이들은 어른들을 도와 그물을 당기고 잡은 물고기를 나르고 있었다. 너는 누구니? 가장 어른인 아저씨가 두발로 박사에게 물었다. 세상을 배우려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너는 좋겠구나.
자유로워서. 네,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아저씨도 자유롭잖아요. 넓은 바다로 마음껏 배를 몰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단다. 우리 가족은 많거든. 나하고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7이나 된단다. 그래서 비가 와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해. 아이들은 축복이란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게 살아갈 힘을 주지. 사실 사람이 사는 힘은 짊어진 짐에서 나온단다. 사람은 짐을 내려놓으려고만 하는데 짐을 내려놓으면 날아갈 것 같아도 인생이 허전해지지. 아이들과 아내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되지.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는 셈인데 아이들의 존재가 내가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지. 그리고 다른 의미의 짐도 있단다. 사냥을 나갔다가 사슴 한 마리를 잡아 어깨에 짊어져 보았니? 아니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큰 고기를 잡아 어깨에 짊어져 봐.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될 거다.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해봐. 얼마나 힘이 나나. 행복한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행복은 마음에 심어놓은 나무 같아서 자라는 거랬어. 두발로 박사의 물음에 토토새는 요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대답했다. 행복도 버릇이래. 멋진 말에 다시 한번 두발로 박사가 토토새를 바라보았다.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는 다시 로페시를 타고 가다 산에 내렸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설산이 멀리 보이고 참 잘생긴 산이 어둠 속에서 윤곽만 드러내고 있었다. 밤이 어두웠는데 바람은 상쾌했다. 그곳에 큰 토굴이 있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도인이 혼자 앉아 있었다. 도인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가 토굴 안으로 들어가자 인기척에 도인은 돌아보았다. 하얀 수염이 가지런하게 다듬어진 얼굴은 엄숙함이 느껴질 만큼 기품이 있었다. 도인의 주위에는 정적이 느껴질 만큼 근엄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다고 등불을 켜는데 마음의 등불 하나 켜놓는 것이 더 중요하지.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을 감고 보고 싶은 것을 떠올려 보게나. 도인은 토토새가 반말하는 것이나 당돌한 말투에도 상관하지 않고 말했다. 토토새는 눈을 감았다. 보여. 요양소에 있을 때 끝남이 할머니가 떠올랐어. 기분이 어땠나? 보고 싶기도 하고 끝남이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슬퍼지는걸. 그럼 이번엔 미운 사람을 떠올려보게. 나만 보면 욕을 하고 세 장을 흔들어 떨어지게 했던 그 영감탱이가 있어. 토토새는 요양소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흥분해서 말했다. 그래,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드는가? 그래, 그 사람 미워. 토토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다. 지금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지? 나지. 토토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자네가 화를 내는 동안 그 사람도 화를 내고 있을까? 그건 아니지. 토토새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지? 그 영감탱이지. 그 영감은 전혀 자네가 화를 내는 것도 모르는데 왜 화를 내지? 토토새는 말문이 막혔다. 결국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걸세. 감정은 공평해서 남에게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이 먼저 화가 나 있어야 가능하지. 그리고 남에게 선물을 주기 전에 선물을 준비하면서 행복해지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세상이거든.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지.
남에게 화를 내려면 자신이 먼저 화가 나 있어야 하니 손해고, 남에게 화를 내면 돌아오는 것도 화밖에 없지. 그러니 이래저래 손해지. 남을 칭찬해보게. 칭찬하기 전에 이미 즐겁고, 칭찬하면서 즐겁고, 칭찬을 받는 상대도 즐겁고, 모두 좋은 거지. 사랑하는 마음일 때는 양손에 꽃을 든 모습일 테고, 미워하는 마음일 때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만큼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가슴에 먼저 꽃을 피운 셈이지. 가슴에 꽃밭을 만드느냐, 지뢰밭을 만드느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방향일 뿐이네. 세상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네. 매력도 힘이고, 돈도 힘이고, 명예도 힘이고, 배려도 힘이고, 친절도 힘이지. 이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가지지 않으면 주위의 친구들은 떠난다네. 그럼 스님에게는 무엇이 힘인가요? 내게는 깨달음이 힘이지. 혼자 깨닫는 것이 힘든 일이잖아요. 두발로 박사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쉽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의미 있지. 누구나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적을 만드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라네. 누구의 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네. 모두 다 상대가 나를 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은 자신이 먼저 상대의 적이 되도록 한 것이라네. 문제의 해결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은 성장할 것이고 상대에게서 찾는 사람은 원망만을 갖게 된다네. 모든 일의 원인이 내 탓이요라는 경구는 많은 상징을 담고 있지.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사람, 그 안에 자존을 세워보게. 운명이란 말에서 운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지. 명은 목숨, 살아있음을 말하고. 결국 운명이란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네. 다시 말하면 삶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이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운명이고 산다는 것이라네. 운명은 하늘이 정해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가는 것이지. 아침이 오자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는 또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솜털 같은 구름은 안개와 너무 흡사했다. 자세히 보니 물방울들의 모임이었다. 너는 어디로 가니? 뭉게구름에게 말을 걸었다. 기다림을 향해 흘러간단다. 뭉게구름이 대답했다. 기다림을 향해 흐른다고? 그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단다. 풀과 나무와 동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어떤 풀은 내가 가져다준 물로 독을 만들어 독초가 되고 어떤 풀은 약을 만들 수 있는 약초가 되지. 다시 말해 자신의 현재 위치와 모습은 자신이 살아온 결과물이란 거야. 이를테면 거지가 되어 있다면 거지가 되기 위해 숱한 선택을 한 것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존경받기 위한 그 많은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지. 선택의 방향이 마음의 방향이거든. 결국 자신의 위치와 현재 모습은 자신의 선택한 결과라는 이야기네. 로페시가 오늘따라 느림보 거북과 같이 날았다. 한참을 날아갔다. 벌판 저 끝에 호수가 보이고 그 건너에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곳이 보이기 시작했다. 호수쯤 가면 나무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그 옆으로 숲이 있던 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곳이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서 있던 곳이다. 나무가 되었을지 아니면 아직도 나무가 서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서 있을지 궁금했다. 내려앉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 사이로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의 한 부분이 보였다. 나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얼굴만 남겨놓고 나무가 되어 있었다. 몸은 나무 껍질로 바뀌었고 몸과 손과 발에는 나뭇가지가 생겼다. 나뭇가지에는 파란 잎들이 나 있었다. 정말로 나무가 되었네.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는 합창하듯 말했다. 나는 이제 행복하단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 되는 일이지. 축하해요. 그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무가 되고 싶었어요?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했다. 사람은 소비자야. 나무는 생산자고. 동물적 욕망이란 나무와 풀 또는 다른 살아있는 생명을 먹고 산다는 뜻이야. 하지만 식물은 살아있는 그 자체로 생산자가 되는 거야. 나무는 자신이 먹기 위해 열매를 맺지 않아. 주기 위해 열매를 맺지. 살아있음이 그대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지. 두발로 박사는 이제 여행을 마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말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것이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아름다운 일이며 꿈을 이루는 일이다. 두발로 박사와 토토새는 로페시를 올라탔다. 두발로 박사가 연구소장으로 있던 연구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두발로는 맨발로 연구소 건물로 걸어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도인이 건네준 봉투를 꺼냈다. 흰 봉투 안에는 종이를 접은 것이 보였는데 두발로 박사는 봉투 속에 종이를 꺼냈다. 종이에는 가지런히 글씨가 쓰여 있었다. 세상의 등불을 켜는 일도 아름답지만 마음의 등불을 켜는 일이 더 아름답다. 도인은 몸이 시키는 일을 하면 욕망을 좇는다고 했다. 마음이 시키는 일은 몸이 시키는 일보다 한결 순수하고 맑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밝혀 환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 안에 등불을 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도인의 글이 좋았다. 남이 뭐라고 하던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나무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래서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아름다웠다. 그들의 행복은 단순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었다. 두발로 박사는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처럼 살기로 했다. 나는 어린아이로 살 거야. 두발로 박사는 소리쳤다. 토토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함께 즐거워했다. 지금까지 꼬마 철학자 두발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